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자, 정말 6월 들어서면서 정말 주택시장에 지금 엄청난 규제의 폭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자, 지금 종부세 강화 이런 건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양도세죠. 이게 지금 1년 정도 이제 유예됐다가 6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최고 세율이 45%인데 지금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양도세가 75%가 되는데 여기다 지방세까지 하면 82.5%라는 정말 초유의 그런 어떤 세금 폭탄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주택에 대해서 또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제 주택 쪽에 지금까지 계속 투자해 왔던 분들이 야, 정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자, 이렇게 정말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또 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주택 투자자들 어디로 발길을 지금 돌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갈 곳 잃었는데 야,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정말 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쪽에만 지금까지 계속 올인했던 이런 주택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발길을 지금 또 돌리고 있는지, 또 아직 발길을 못 돌리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시장 전례 없는 그렇죠.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규제 국면, 규제장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자, 일단은 6월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해서 양도세가 지금 가장 좀 크게 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고 세율이 75%. 자, 일단은 양도세가 5억이,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최고 세율이 45% 올라갔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지금 2주택자들, 3주택자들, 자, 이렇게 되면 30%가 추가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어마어마하죠. 75% 여기에다가 또 7.5%죠. 또 지방세까지 하면 무려 82.5%라고 하는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세금 폭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 쪽에만 지금 계속 투자를 했던 분들, 특히나 이제 유주택자들이 되겠죠. 주택을 갖고 계신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지금 매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주택시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지금 이제 6월 1일로 해서 주택임대차 3법이 이제 완결이 됐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또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다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2법이 이미 시행이 됐고, 6월 1일부터 해서는 주택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월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 기준에서 6천만 원이고 월세 기준에서 30만 원이니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완결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종부세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커진 부분들, 또 사실 공시가격 지금 올라간 그것이 또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택시장 쪽에는 이제 내가 다주택자들을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이 그 부동산 특위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그렇죠. 이 세금 혜택을 완전히 뭐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그렇죠.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안 되지만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것이 또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저런 이제 부담들이 또 생기는 거죠. 어쨌든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종부세에서 뭐 배제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양도세가 뭐 완화된다라든지 뭐 이런 뭐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까지도 원천적으로 이렇게 뭐 차단을 하는 지금 이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 줍줍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 사실 들어가기 어렵죠. 유주택자들.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그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줍줍.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렇죠.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기대들을 걸고 있었죠. 그래서 뭐 두 가구 모집하는데 뭐 2만 명 이상이 뭐 온다라든지 뭐 4만 명 이상이 온다라든지 엄청난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이제 5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이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만 그렇죠. 미분양 아파트 쪽에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 이쪽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세금이 됐던 뭐 대출이 됐건 아니면 이런 새로운 청약 시장이 됐건 아니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주택을 또 추가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4월 말까지 지금 거래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월세 비중이 무려 40.4%. 야, 정말 100건 중에서 40건이 월세로 거래가 됐다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자, 이게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9.8% 그러니까 30%가 안 됐던 게 지금 40%가 넘어섰으니까 10% 이상이 지금 껑충 지금 뛰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시가격 급등하면 그렇죠. 재산세 올라가죠. 종부세 또 내야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높이는 것보다 월세를 좀 전환을 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 우리가 반전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월세를 얼마나 더 받아서 지금 올라간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뭐 6월 지금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 자, 이게 시행이 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는 이거 과세 목적이 아니야. 과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자, 어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의 세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전세나 월세나 이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주택 같은 경우에 더 과세를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 쪽에 뭐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아파트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투자. 자, 어쨌든 이런 주택 쪽으로 계속 몰렸던 이런 투자자들이 발길을 지금 하나 둘씩 돌리는 분들이 뭐 이제 상담 내용들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유주택자들 내가 지금 이미 집을 한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주택을 투자해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주거용 쪽으로 지금 그렇죠. 뭐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미 도래를 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쪽을 선호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미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이에요. 자, 코로나 상황에서 자, 내가 무슨 상가라든지 아니면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쪽을 투자하려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 투자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자, 또 하나가 뭐냐? 주택 시장에서 비주거용 시장으로 넘어오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 주택 시장에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분들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고수익률, 뭐 상가나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쪽이 고수익률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안전자산인 주택 쪽에 나는 더 머물고 있고 싶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주거용 쪽으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월세를 내가 받아서 그냥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투자 성향보다는 그게 아니라 월세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나중에 이것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서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가서 그렇죠. 차익을 겸용하는 이런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 어떤 성향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은 이런 비주거용 부동산 쪽에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선호한 어떤 패턴을 제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대부분 이런 쪽을 좀 뭐 추천을 해줬으면 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죠. 자, 일단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지 업무용 뭐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 이런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무지구, 그렇죠. 업무지구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얘기 많이 하시고. 자, 그리고 업무지구만 있어서는 또 안 되죠.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형 상권이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다. 자, 결국은 업무지구하고 대형 상권하고 교차하는 지역 쪽을 더 선호하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대규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자, 결국 상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고소득 쪽에, 그러니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비군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흥 인구 유입 지역. 결국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이나 재개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고수익자들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 쪽을 많이 선호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서울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비주거용 쪽으로 갈 때 절대 빠뜨리지 말아요. 바로 지하철이죠. 그렇죠. 이미 지하철이 개통돼 있는 것보다는 신규 쪽이 더 추가로 되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역이 하나가 있다가 더블 역세권이 된다든지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든지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결국은 황금 노선 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챙기고 있더라는 거죠. 자, 결국 제가 비주거용 쪽에 투자 원칙 3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일단 내가 주택 쪽에서 비주거용 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안전자산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흥상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흥상권보다는 기존 상권을 우선 검토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단순 호재. 하나의 호재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호재가 현실이 안 된다든지 그 호재 자체가 너무 단순하면, 그렇죠, 그것이 뭔가 파워풀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니까 좀 다중복합적인 호재면서 대규모 호재, 요런 쪽으로 좀 우리가 원칙을 잡아볼 수 있겠고. 자, 또 하나는 바로 이거죠. 결국은 지금 단순한 월세보다 앞으로의 시세 차익, 앞으로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런 걸 기대하려면 현재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주목하는, 그러니까 현재보다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이 더 좋아지는 이런 지역 쪽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일단 원칙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뭐 제가 세미나하고 상담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나만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 지금 갖고 있는 매물을 매도할지 매수할지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런 시간을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마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강남권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뭐 정말 월등합니다. 자, 그렇지만 강남권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라도 강남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101가지 비법이라는 걸 정말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강남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세미나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진행을 한 다음에 또 1대1로 개인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활용하신다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강남에 정말 상가를 내가 갖고 있다. 강남에 뭐 건물주가 된다. 자, 정말 뭐 어마어마한 돈만 가진 분들만 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걸 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지만 자, 강남에도 그렇죠. 그것도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뭐 강남 대로변에 있는 그렇죠. 이런 쪽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남대로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기존에도 강남대로는 뭐 강남에서 가장 그렇죠. 뭐 번화한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곳이 왜 이렇게 뜨고 있고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신사역부터 시작해서 노년역, 그다음에 신노년역, 그다음에 강남역, 그렇죠. 이것을 잇는 신분당선이 드디어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용산까지 연결이 되지만요.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까지 강남은 그렇죠. 3호선 위에 그다음에 7호선, 9호선, 2호선 이렇게 횡단 노선만 있었지 이것을 연결하는 노선은 없었는데 그것도 강남대로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강남대로를 그대로 신사, 노년, 신노년, 강남역을 잇는 신분당선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면 뭐 정말 황금 노선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한남이라든지 그러니까 강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쪽 한강변 쪽에 대규모 그 아파트 쪽의 재건축 재개발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많은 그렇죠 부자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뭐 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삼성역 주변으로 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한남 IC 쪽에서 출발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초대로 개발 사업이라든지 자, 강남에도 어마어마한 지금 빅 프로젝트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가 신사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노년역이고 신노년역이고 강남역 이것을 그대로 그렇죠. 이게 강남대로예요. 이 강남대로를 그대로 있는 신분당선이 지금 내년에 개통이 되면 그대로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압구정 쪽에 지금 3호선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압구정 쪽에 지금 재건축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반포 쪽에 지금 재건축 이미 뭐 4,000세대 지금 이주하고 있잖아요. 자, 한남 쪽에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용산 재개발 여기에다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또 그렇죠. 이 신분당선이 또 그대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도 삼성역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신사역 쪽으로 해서 지금 위례 신사선이 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고 또 위례 신사선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연결이 되고 하면 바로 이 신사역 쪽이 그렇죠. 지금 현재도 3호선이 되고 있는데 신분당선에다가 위례 신사선에다가
말 그대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그 주변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다 빼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권의 중심이. 더더구나 지금 이쪽에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그렇죠. 신사 쪽에 가로수 상권이라든지 뭐 반포 쪽에 고속터미널 상권이라든지 뭐 용산 뭐 다 마찬가지. 강남 상권은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그래서 다 지금 몰려들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일단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되는데 바로 거기 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 그렇죠. 그냥 뭐 역 나오면 바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강남대로 업무지구하고 가로수 압구정 로데오 이 상권이 교차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지구하고 복합 상권이 그대로 교차하는 이런 지역이 되고 그러면서도 강남대로에 지금까지 대지가 790평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매머드급 이런 어떤 그 상가 더구나 여기는 지금 복합 빌딩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거든요. 두 개 동으로 올라가면서 뭐 메디컬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자, 정말 우리가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보면 매매가가 6억 5천에서 6억 5천 8천 6억 5천이라고 보고요. 자, 보증금 한 5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출이 보수적으로 60% 잡아서 지금 4억이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2억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남 대로변에서 당장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축 상가에 그것도 790평 딱 어마어마한 그렇죠. 멀티 컴플렉스 그런 어떤 스퀘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는 거 제가 세미나와 상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나만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자. 이제는 뭐 주거와 비주거 포트폴리오 짜셔야 되고요. 자, 더더구나 소액으로 강남에 지금 저 비주거용 상가 쪽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강남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제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와 상담 다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6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를 뭐 열려 있습니다. 꼭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뭐 세미나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요즘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이 그렇죠. 주택 시장이 지금 많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아닌 비주거용 그러니까 비주택 쪽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상가나 뭐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오피스텔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런 쪽은 아직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세미나, 상담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시간들을 뭐 자세히 활용해 보신다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